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한 게 우리가 이차함수의 첫 내용에서 표준형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표준형이 어떤 형태였냐면 이따가 쓰긴 하겠지만 쓰지 마시고, 자, A에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일반형이 아니라 자, 표준형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쓴 게 요것도 똑같이 2차 함수고, 사실은 처음에 2차 함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교과서에 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형태로 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번 시간에 사실 이 표현을 쓰진 않았어 잘. 오늘부터 이제 이 표현도 섞어서 쓸 건데, 일단 이렇게 생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표준형하고 일반형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오늘은 주된 내용이 일반형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자, 이 일반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일반형을 무조건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표준형의 모양으로 반드시 체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굳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일반형을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꾸는 거를 그냥 식을 변형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하는 거는, 자, 이거 괄호로 돼 있으니까 곱셈 공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곱셈 공식 쓰고 나서 앞에 있는 a까지 곱해가지고 촥 풀어치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일반형의 구조가 돼 있어. 그건 뭐냐? 그냥 전개하는 거죠. 전개. 자, 그래서 앞으로 2차 함수 계산하면 이거를 이렇게 바꿀 때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바꿀 때도 있고 다양하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전개하는 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아니까 거꾸로 식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적기에 앞서서 두 개 살짝 구분만 짚고 넘어가자. 자, 얘를 일반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반형의 장점이 뭐냐면 이따부터 설명할 겁니다. 일반형은 y 절편을 구하기가 편해. 알기 편하다라고 일단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럼 표준형의 장점은 뭐냐면 뭘까? 저번에 한번 했잖아. 꼭지점 좌표알기가 편하지. 꼭지점 알기 편하고, 자, 꼭지점 알면 뭐도 할 수 있었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추계방정식 숫자랑 똑같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추계방정식까지 구하기가 편하죠.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자, 여러분 저번에 표준형 공부하면서 우리가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그거를 x축이랑 y축 평행이동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왜 표준형에서 그 얘기를 했냐면 간단해. 표준형에서 아무래도 평행이동하기가 편하거든. 그래서 평행이동 계산하기가 편리하다라는 특징이 있어. 자, 이건 알기 편하다 그냥 글씨 안 쓴 거다. 알겠죠? 자, 그렇게 구분을 좀 짓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변형을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를 하기에 앞서서 2차 함수긴 하지만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식변형하는 걸 한번 해봤다. 언제 했었냐면 근해공식 증명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그 얘기를 좀 일단 해보려고 해. 자, 써주는 이유는 종해에서도 있고 식변형하는 과정이 2차 방정식 근해공식 증명 과정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어. 그래서 좀 구분을 지어볼까? 복습도 한번 해볼까? 라는 뜻에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한번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양변을 A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요,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를 했었냐,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뺐었죠. 그럼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은 2a분의 b지. 그쵸? 그거의 제곱을 더하고 뺐었지. 자, 그 다음에 뒤에 a분의 c까지 해서 는 0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야. 그러면 2차, 자, 완전제곱식으로 계산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완전제곱식으로 체인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필요 없는 거는 우변으로 넘겼었어요. 자, 그거를 넘긴 게, 자,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였어. 자, 그래서
요거를 쭉 정리해서 자, 자리가 없으면 최종 결론만 쓰자. 그게 이제 이걸 정리한 게 x는 하고 정리한 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됐었지. 자, 이게 근해 공식 계산하는 증명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야. 자, 복습입니다. 자, 그럼 이거랑 비교를 좀 해보자고. 일반형을 식변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쵸? 자, 근데 왜 바꾸는지 좀 이해하자. 일반형의 장점보다는 표준형의 장점이 아무래도 일단은 많아요. 그리고 평행이동이 편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거는 중학교 때만 해당되는 내용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행을 하시면 일반형도 똑같이 표준형처럼 평행이동하는 거를 배워요. 사실 지금 니네들한테 알려줘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뭐 교육과정을 벗어난 설명을 하고 싶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만 적어놓자.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평행이동 문제가 나왔다. 주어져 있는 식이 이제 일반형이야.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서 평행이동해야 돼. 중학교 개념은 그래.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표준형에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럼 해볼게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표준형,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이잖아.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도록 식을 바꿔주셔야 돼. 그럼 해보자. 비교 한번 해봐. 내가 일부러 쓴 거예요. 얘는 양변을 a로 나눴지. 그쵸? 근데 얘는 나누는 게 불가능해. 자, 나눌 수 있어. 근데 함수는 항상 y는 하고 나타내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양변을 a로 나누면 여기가 a분의 y가 되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라 a로 묶어.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까지만 하는데 상수항까지는 건드리지 않아요. 1차항까지만 묶어. 자, 근데 이거 연습할 겁니다, 이따가.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괄호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변형을 얘처럼 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2차 방정식에서 1차항의 개수의 제곱을 더하고 뺐죠. 그거를 2차 함수 할 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은 똑같이 2a분의 b죠. 그럼 그거에 제곱을 더하고 빼세요. 똑같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로 치자. 자, 여러분들 좀 길게 치세요. 알았지? 좀 길게. 자, 구분만 좀 짓자. 그래서 뒤에 c까지 있어. 자,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해보면 a에 자, 노란색 부분만 어떻게 돼? x 더하기 2a분의 b라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자, 완전 제곱식. 자, 근데 좀 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잘 봐봐. 노란색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했다? 그럼 얘는 지금 필요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괄호 대괄호 친 부분을 탈출시켜야 돼. 얘는 필요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괄호 밖으로 탈출시키는데 그냥 끄집어내면 되냐? 아니죠. 이거 원래 분배 법칙하면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노란색 네모 마이너스 a 곱하기 괄호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그냥 괄호 밖을 탈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 곱해져 있는 a를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에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앞에 개수가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곱해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계산상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상수항까지 이렇게 써.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a에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전개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죠? 그러면 문자가 a가 하나 날아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쓰고 끝나는 책도 있고 아니면 얘를 통분해가지고 분수하나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 그냥 통분만 같이 해볼까? 자, 요 부분만 통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하면 4a를 분자분면 곱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책마다 조금 달라. 그래서 흰색 마이너스 파란색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흰색 글씨로 쭉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했을 때 자,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뭘까요? 아까 말했던 대로 꼭지점의 좌표랑 초계방정식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나온다.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뭐가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
자, 우리 표준형에서 공부한 거에 따르면 꼭지점은 항상 어떻게 계산했어요?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꼭지점 x좌표죠.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해야 상대지. 자, 꼭지점 x좌표예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괄호 뒤에 붙어있는 꼬랑지 붙은 숫자를 그리지. 요거.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자, 이게 꼭지점의 좌표. 자,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공식입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표준형의 장점이 이거라고 했는데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니네가 학습하는 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면 얘는 당연히 제가 공식이니까 문자로 쓰긴 했지만 계산하면 꼭지점의 좌표는 무조건 숫자로 나와요. 그럼 이 공식을 몰라도 표준형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꼭지점의 좌표는 그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매번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조금 귀찮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공식으로 빠르게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 그럼 얘를 써먹어야 돼. 그리고 이차 함수가 제일 중요한 성질은 선생님이 첫날부터 뭐라 그랬냐면 대칭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자, 그래서 축이 대칭이 되는 기준이 대칭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축의 방정식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식이 딱 만들어지겠지. 꼭지점의 x좌표랑 숫자가 똑같다고. 자, 그래서 니네가 암기해야 되는 게 뭐냐? 대칭성의 특징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 숫자 더불어 축의 방정식 숫자까지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건 공식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고등과정에도 나오고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에요.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이야. 외워야 돼. 자, 그럼 이걸 외우면 뭐가 좋아요? 굳이 표준형으로 식변형하지 않아도 바로 축의 방정식도 알 수 있고 꼭지점의 좌표도 계산할 수 있어. 자, 그럼 물론 여기 있는 ABC는 정체가 뭐겠어요? 여기 있는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얘를 흰색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돼. 선생님, 전 외울래요. 하셔도 돼요. 근데 빨간색은 무조건 외우고 흰색은 크게 상관없어. 내신 대비 때만 외우고 까먹어도 돼. 근데 왜 이건 안 외워도 될까? 이유는 알고 넘어가자. 왜 흰색으로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얘는 외우라고 했지.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숫자가 만약에 2가 나왔어. 계산했더니 꼭지점 x좌표가 y좌표는 어떻게 계산해? 어떤 점인지 모르겠는데 아래를 보려고 했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계산할까?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지.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단 말이야. 그럼 그 계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빨간색만 알고 있다면 얘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계산해서 그냥 나와. 굳이 몰라도 되는 거야. 알겠죠? 대신 전제 조건 빨간색은 외워야 돼.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대칭성이 2차 함수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쟤는 반드시 외우자.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표준형에서 장점은 아니고 일반형에서 장점은 y절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y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늘 1차 함수 때부터 했던 얘기잖아. 자, y절편은 x좌표가 빵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0, 0. 그럼 뭐밖에 안 남아? 숫자밖에 안 남아. 상수항밖에 안 남지. 그래서 y절편은 그냥 c가 돼요. 자, 그럼 왜 일반형이 y절편 알기가 편할까?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명확하죠. 어떻게 돼? 상수항이 무조건 y절편이야. 자, 어디서요? 일반형에서 상수항이 무조건 y절편이야. 알겠니? 자, 이거 조심해야 돼. 표준형에서 상수항스러운 애는 y절편이 아니야. 얘는 뭐예요? q는 꼭지점의 y좌표죠. 구분 잘 지어야 된다고. 자, 얘는 상수항인데 얘는 일반형의 상수항이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y절편. 알겠죠? 얘는 꼭지점의 y절편라는 거. 자, 그래서 일반형은 그냥 식을 딱 보면은 아, 상수항이 그냥 y절편 탁 나온 거.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구분을 꼭 지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변형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되지. 보자. 표준형으로 바꾸면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캐내볼게.
천천히 할게요. 처음이니까. 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거 보면서 합시다. 잘 들어. 뭐부터 했죠? 초고차원 계수로 묶었지. 그럼 2로 묶어. 2로 묶어. 2로 묶어. 자, 근데 상수항은 안 묶었지. 그럼 뒤에다가 잡아 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하자 그랬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라. 그럼 절반은 3이고 3의 제곱이니까 9죠? 그럼 9를 더하고 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이에요. 자, 해서 정리하면 2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제곱식 변형할 때 필요 없었던 숫자는 반드시 앞에 초고차원 개수를 곱해서 나온다 그랬지? 자, 일로 와봐. 마이너스 9는 필요 없는 애였죠.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숫자 쓰면은 마이너스 9에다가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2를 하셔야 된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을 탁 써주면 돼요. 자, 이 몇 번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 자, 이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식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해볼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자, 여기다 쓸게. 꼭지점의 좌표.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 마이너스 3. 꼬랑지 붙은 숫자 마이너스 23. 꼭지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표준형이니까 우리한테 좀 친숙하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숫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y절편. 자, y절편은 어디서 찾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일반형. 그럼 상수항이 어디 있어? 일반형에서 여기 있지. 여기 있죠. 그래서 상수항이 마이너스 5가 y절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준형에서 뒤에 붙은 숫자는 꼭지점의 y절편이에요. 상수항이 상수항스러운 애가 정확하게 말하면 상수항은 아니야. 알겠죠? 일반형에서 상수항이 y절편이에요. 자, 꼭 구분 지읍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려고 해. 자, 내가 저기에다가 장점으로 따로 언급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얘 사실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적어보자. 뭐가 있냐면 그래프 그리기가 편해. 장점이 되게 많아, 표준형이 사실. 자, 물론 일반형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요. 표준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하고 축의 방정식 다니까 그래프를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만큼만 그려보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자. 자, 그럼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x는 마이너스 3 축의 방정식. 자, y절편이 마이너스 5래요. y절편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하자. 자,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되겠냐? 최고차항 개수가 2예요.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렸어야 됐지? 그럼 이 점이 꼭지점이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는 쭉 내려왔다가 꼭지점에서 다시 쭉 올라가면서 y축에서 마이너스 5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리면 되는 거죠. 자, 알겠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그래프 그리기가 아주 좋아요. 자, 됐나요? 그래프 그리는 거 확인했고요.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자, 이건 외우자 그랬지.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축의 방정식 내지는 꼭지점의 x좌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고. 어렵진 않아 이게. 자, A, B, C의 역할이 뭐냐면 A가 2고 B가 10이고 C가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식만 빠르게 찾아보자. 자,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아냈죠? 그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2 곱하기 A에 B가 10이잖아. 그럼 대입하면 그냥 돼.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0이니까 계산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딱 나오지. 자, 안 바꿔도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공식에 의존하면은 꼭지점의 x좌표 그냥 나온다. 자, 알겠죠? 그럼 y좌표 아까 어떻게 찾자 그랬죠?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 이유가 이런 거라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숫자는 곧 꼭지점의 x좌표와 같다는 걸 알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변형하지 않은 이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통째로 그냥 fx식이라고 했을 때 f3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마이너스 3.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 대입해보세요. 9, 18,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5 되니까, 자, 마이너스 41에 18 더하니까, 마이너스 23이라고 똑같이 나오지. 알겠죠? 그럼 이걸 갖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만 외우고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은 아니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이것만 외워서 푸는 게 편할 때도 있어. 여러분들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다 알아야지. 그럼 편법을 외우면 안 돼. 중요하다고 했지 이것만 하자는 건 아니다 절대로. 알겠죠?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공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갑시다. 그러면 오늘은 할 게 많이 없어요. 저번에 비하면. 자, 그 다음, 번호는 네모 2번이에요. 자, 아까 일반형의 장점이 y절편을 알기 편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y절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그치? 네, 그랬을 때 2차 함수도 똑같이 x축하고 y축의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절편의 개념을 똑같이 쓸 수 있어. 자, 그럼 2학년 때 썼던, 자, x절편은 의미가 항상 뭐였냐면 x축과의 교점이었고, 특징적인 건 무조건 y좌표가 빵이었죠. y절편은 y축과의 교점이면서 특징적인 게 x좌표가 빵이었죠. 자, 그건 니네가 앞으로 공부할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가능해. 교점 찾는 건 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2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절편 찾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생소한 게 아닙니다. 아, 얘도 절편이 있네? 라고만 받아들이면 끝나. 자, x절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y좌표가 0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식에다가 어떻게 y좌표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그냥 x절편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봐. 얘는 좀 의미가 있어요. 잘 보세요. y좌표가 빵이기 때문에 좌표에다가 y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냐? 주어진 식이 ax에 두고 bx 더하기 c 다음에 원래 y가 있었는데 0을 대입해버리니까 식이 어떻게 됐어요? 함수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됐지. 이해됐니? 자, 그랬을 때 x값 찾으면 걔가 절편이시라며. 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x값이 x절편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근이 곧 x절편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타나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근데 생각 좀 해보자. 2차 방정식대로 돌아가 보죠. 2차 방정식 때 계산해 보셨을 때 여러 가지 도구를 공부했죠. 그 중에 판별식의 의미가 뭐였냐면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근의 개수를 빨리 찾는 게 판별식이었다. 자, 그럼 근의 개수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래. 2차 방정식에서 총 몇 개가 있었어요? 제일 많으면 서로 다른 두 근.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중근. 또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지.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일 때 근이 두 개. 판별식이 빵이면 중근. 근 하나를 중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였죠. 그럼 선생님 2차 방정식의 근이 x절편이면 x값은 2개 있든지 1개 있든지 0개 있든지 총 3개의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그럼 x절편의 개수가 무조건 2개라는 보장 없겠네요. 무조건 하나라는 보장도 없겠네요. 무조건 없다라는 보장도 없겠네요. 뭔가 좀 다르죠? 자, 이거 왜 얘기하냐면 니네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다. 잘 봐.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자, 그리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1차 함수였을 때 예를 들어서 직선을 막 이렇게 그렸어. x절편, y절편이 안 생기는 경우가 존재했니? 무조건 x축, y축에서 만나지. 어떻게 그려도 x축, y축에서 만나지. 어떻게 그려도 x축, y축에서 하나를 만나. 그럼 절편이 1차 함수 땐 무조건 하나씩 존재했어. 심지어 원점을 지나도
x절편 빵이고 y절편이 빵이란 말이야. 없는 경우는 이런 공부한 적이 없어. 당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2차 함수는 좀 달라.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x값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안 돼. 2차 함수는 그래프 형태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밖에 없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가 x축이다. 아래로 블록 있다면 얘기해보자.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x축과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고 얘는 직선이잖아. 아래로 블록은 곡선이잖아. 고물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교점이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안 만났을 때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존재하겠지. 이거 외에 개수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이거야. 얘는 두 점에서 만났어. 얘는 한 점에서 만났고 얘는 안 만났어.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x축하고의, 자,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이 곧 x절편이라 그랬는데 얘는 의미하는 바가 x절편이 두 개지.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왔다는 거야? 두 개 나왔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근이 두 개야. 자, 얘는 한 개지. 그럼 얘는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인 거야. 얘는 교점이 없죠?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지. 얘는 그래서 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원래는 책에 안 나와 있고. 자, 근이 두 개일 때, 한 개일 때, 빵 개일 때 그림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럼 결론이 뭐냐면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뭐랑 같은 거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요거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 요게 뭐랑 같냐면 2차 방정식의 자, 근의 개수와 정확하게 일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꼭 기억하죠. 약간의 고등수학 내용을 가미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어차피 이게 세트거든. 미리 알아놓는다고 나쁠 거 없고요. 자, 아래로 볼록만 한 이유는 있어요. 자, 위로 볼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지 마. 위로 볼록이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똑같이 세 가지가 있겠지. 자, 그리지 마세요. 이해만 하세요. 그러면 얘도 교점이 두 개. 얘는 x축과의 교점 한 개. 얘는 없어. 그러면 이 그림은 뭐가 되는 거냐?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두 개. 얘는 한 개. 얘는 근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똑같은 케이스라 따로 그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 x절편에서 니네가 취급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그래서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같다. 근데 근이 두 개면 x축하고의 교점 두 개. 한 개 만났으면은 근이 한 개. 교점이 없으면은 방정식의 근이 없다. 결론. 알겠죠? 자, 그 다음. y절편은 무진장식이죠? 자, y절편은 아까 말한 대로 일반형에서의 상수항이라고 그랬지. 선생님 오늘 말하는 것도 개념 영상 보면서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았냐? 정말 엑기스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에다가 0, x, 자, x좌표 갑방이죠. 자, 이런 특징이 있죠.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2차 함수입니다. 얘에서 자, 첫 번째 x절편 찾으세요. 자, 하나씩 해보자. 어떻게 할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x절편은 y좌표가 빵이기 때문에 y에다가 0을 집어넣는데 그럼 반드시 뭘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그래서 뭐를 찾기로 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을 찾자. 자, 그럼 넣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3 나오죠. 이해됐냐? 자, 그럼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냐면 x 절편이야. 자, 계산했더니 근이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리고 얘는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몰리지. 그럼 근이 두 개 나왔다?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거겠어?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세요. x축하고의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인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x절편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트로 다 해야 돼. 그래프까지 뭉뚱 그려가지고. 그래서 절편만 찾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알모로 인해서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x축하고의 교점이 이 정도구나. 자, 그럼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될까? 자, y절편은 쉽죠? 일반형에서의 상수항이라 그랬는데, 자, 얘 지금 주어져 있는 식이 일반형이잖아. 그럼 볼 것도 없이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어렵지 않지, y절편. 자, 뭐 그냥 하나 더 써보면 x절편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는 걸 느껴야 된다. x절편 사이의 거리는 지금 그림 그려놨죠. 선생님아 잘 들어라. 이게 거리 아니니?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4칸 떨어져 있다는 거 바로 계산 가능하지? 4칸이죠? 그래서 거리는 4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요. 이차함수는 얘기할 게 참 많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죠. 현재 그림으로 인해서 니네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물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축도 알아, 꼭지점도 다 알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안 바꾸고 나서 현재 상태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 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수능 볼 때까지도 똑같다니까.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의 성질이라고. 축이 있단 말이야. 축이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죠. 어딘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축의 방정식을 현재 그림만 갖고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번에 첫날 개념 때 대칭의 성질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줬다. 임의의 선분을 하나 딱 그리면 축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왜? 대칭성 때문에. 자, 그럼 생각. 이 선분 말고 x축 그어서 만들어진 자, 요 부분. 여기 좀 진하게 표시한 부분. 요 부분도 축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두 가지랜다. 자, 같은 길이로 쪼개지겠지. 근데 아까 빨간색의 길이가 4라 그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도 추정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1하고 3에 정확하게 여기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 있는 숫자지. 그럼 유식하게 중점이라고 쓰자. 그럼 여러분들 중점 계산하는 거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중점은 수직선에서 두 숫자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중점이었잖아. 그럼 더해서 반 나눠. 얼마야? 1이죠. 1. 그럼 그 숫자가 1이란 말이야. 그럼 곧 뭐가 되냐면 축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숫자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건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특징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굳이 써주면 이런 거지. x 두 x절편에 중점. 그게 곧 뭐가 되냐면 축의 방정식의 숫자가 된다. 자, 국어식으로 써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대칭의 성질 때문에.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자, 알겠죠? 자, 자, 그럼 방금 말한 걸 좀 정리를 좀 해보자 이제. 아까 내가 그림으로 대충 그려줬는데 절편이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x절편, y절편이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자, 근데 2차 함수는 자, 아까 x절편 설명드렸습니다. x절편은 자, 어느 케이스가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총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절편이 1차 함수처럼 무조건 존재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없을 때도 있다. 이게 구분이 좀 되는 거다. 그래서 x절편은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가 핵심이죠. y절편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y절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안 했지. y절편은 항상 존재해.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존재할까요? 제가 어떤 식이 있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렸다. 이런 식으로 그렸다 쳐보자. 현재 그림은 x축하고 절대로 안 만나죠? 그럼 x절편 없죠? 이것도 공부를 대충 하는 애들이 자꾸 이런 거를 시비를 거는데 선생님 y축하고 안 만났죠? y절편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니네가 1차 함수 공부하셨을 때 책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 선분이 아니죠. 1차 함수는 별 얘기가 없으면 직선이야. 그럼 책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리다 간 거지 원래는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책의 영향 때문에 책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다 간 거지 원래는 2차 함수도 아래로 볼록의 형태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형태야. 알겠어요? 그럼 얘가 쭉 뻗어나가다 보면은 y축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2차 함수는 무조건 필연적으로 y절편은 무조건 존재한다.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쭉 퍼져나가다 보니까 y축에서 언젠가는 무조건 이렇게 만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x절편하고 좀 달라. y절편은 무조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는 2차 함수. 구분 좀 진짜 자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습.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a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랬을 때 얘가 x축에 접한대. 자 우리 도형에서 접한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그림도 마찬가지, 그래프도 마찬가지거든. 접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자 그럼 내가 저기다 그린 것 중에 어떤 케이스겠어요? 얘야. 얘가 굳이 따지면 접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자 A 값 찾으세요 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해석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알았죠? 자 봐라. 접한다는 얘기는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지. 그거를 중분이라 그랬지. 그럼 첫 번째 풀이 이렇게 돼. 자 다양하게 생각하시고 잘 들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야. 아까 말한 대로 중근이야. 그렇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2차 방정식이라고 아까 개념이 뭐였어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지 않았냐? 주어진 식에다가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사실 지금 풀이가 약간 고등학교 냄새가 나는 풀이야. 알겠지? 근데 미리 한번 경험하자. 알겠죠? 자, 완전 고등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자. 자 2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중근을 가져야 된다. 자 여러분 중근 가지면 아까 판별식이 뭐였죠? 빵이었지? 자 그래서 이 식에서 판별식을 계산해. 자 근데 반가운 건 1창의 개수가 작습니다. 자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죠? 자 까먹은 사람들 기억해야 돼. 알았지? 짝수 판별식 공식이 뭐였냐면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짝수 판별식이었어요. 알겠죠? 그냥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요.
오케이? 자, 짝수 판별식 써보자. 얘 절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상수함. 요거지. 그게 중근 가져야 되니까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자, 됐나요? 그러면 계산. 자, 그럼 A가 얼마 나오지? 4분의 뭐가 나오나? 자, 이해됐니? 그러면 다른 풀이라고 해보자. 자, 여러분들은 쭉 쓰시고 난 여기다가 쓸게 그냥. 자, 다음 다른 풀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중근이라고 했는데 약간 고등 냄새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냥 정말 중학교스럽게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중학교스럽게 푸는 거는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냥.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그랬는데 잘 봐봐.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 얘 일단 위로 볼록인 건 알겠죠? 그럼 위로 볼록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위로 볼록은 아까 내가 지웠던 그림이었는데 x축하고 만날 때는 항상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접하는 거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2차 방정식스럽게 푸는 게 좀 힘들다. 물론 알고 있어야 돼. 힘들다. 그럼 그래프만 갖고 풀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케이스예요. 그럼 세 개를 구분 짓는 기준이 뭐가 될까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꼭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표시한 건 꼭지점이죠. x축하고 교점이 아니야. 생각해봐봐. 점의 위치가 뭔가 구분되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얘의 둘 다 꼭지점, 셋 다 꼭지점인데 얘는 꼭지점에 y좌표가 자, 이거 x축이에요.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부호만 봐봐.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정말 잘린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그래서 이때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야. 꼭지점의 x좌표가. 근데 한 점에서 만날 때, 다시 말해서 접할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야. 한 점에서, 어느 점에서도 만나지 않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야. 자, 이게 중학교스러운 풀이에요, 사실. 알겠죠? 자, 그림 그리고. 자, 저번에도 얘기했어. 함수는 무조건 그림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세 개를 다 그려본 거야.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아, 이걸 외우면 안 돼. 그림 그리고 판단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 이거를 글로 써서 외우지 말자고. 이해만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림 그려서 판단하자고. 좀 어려워요. 알았죠? 이거 책에 있는 유형이야, 우리. 자,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 꼭지점의 y좌표가 빵. 어느 점에서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라는 걸 그림을 그리니까 또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해보자. 꼭지점의 y좌표가 빵이기만 하면 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식을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아. 그럼 생각. 꼭지점의 좌표 약입하는 건 표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자, 바꿉시다. 자, 이거 보면서 바꿀게요. 어떻게 했지 아까? 꼭지점 자, 1차 초보 차이계수로 묶었지. 자, 상수항은 따로 묶지 않았지. 됐니? 그 다음에 1차 항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자, 오늘 개념도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오늘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뀌죠. 자, 또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였죠? 필요 없는 숫자는 괄호 밖을 탈출하는데 반드시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다 써드리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이걸 왜 바꿨어요? 뭐 때문에 바꿨죠? 꼭지점의 y좌표가 0이기만 하면 된다며.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누구야? 표준형이잖아. 그럼 표준형은 제곱 뒤에 꼬랑지 붙어있는 요 숫자가 꼭지점의 y좌표. 이해됐어요? 그럼 그게 0이 되면 끝나는 거야. 자, 됐나요? 그럼 정리하자. 4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이 되면 되니까 12 보니까 똑같아졌지? 결국에는 식은 같아져. 왜? 개념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했냐의 차이만 있는 거야. 나는 첫 번째 풀이는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고 두 번째 풀이는 그래프로 생각한 거야. 아이디어의 차이만 있지 계산하면 식은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해 사실은. 알겠죠? 자, 계산하면 a가 4분의 5가 똑같이 나오지?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얘는 이번에 서로 다른 두 점을 x축하고 이걸 안 썼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자, 이번엔 x가 뭐야가 아니라 x의 범위를 좀 찾아야 돼. x랜다. k 미안. 자, 똑같이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야, 이번에 그림 한번 그리고 시작해볼래? 잘 봐.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네요. 자, 천천히 할게. 잘 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아까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순서를 잘못 얘기했다.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지? 그 중에서 두 점에서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은 다음과 같이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구조가 돼야 되겠지. 반드시. 자, 두 점에서 만났잖아.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했냐면 방정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그럼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x절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게 곧 뭐랑 같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같다 그랬잖아. 자, 근의 개수가 마찬가지로 두 개입니다. 자, 시작은 어떻게 해요? y에다가 0을 집어넣어. 이렇게 하고 나서 근이 두 개니까 뭘 해야 돼? 똑같죠? 판별식 써야 되겠지. 근의 개수 따지는 거. 근데 두 개니까 판별식이 물론 얘도 짝수 판별식이 돼요. 왜냐하면 1창의 개수가 짝수야.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했을 때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한 개 어떻게 돼야 돼? 두 개면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자,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보자. 4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K의 범위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지. 자, 이게 답이야. 자, 두 번째 풀. 자, 또 분석해 봅시다.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자,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아래로 블록일 때 X축하고의 교점은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개가 있다 그랬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얘도 꼭지점의 Y좌표를 따져보면 꼭지점 여기 있고, 꼭지점 여기 있고, 꼭지점 여기 있어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이번에 부호가 어떻게 되냐?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지.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얘는 x축 위에 있으니까 0이라는 거야. 이게 꼭지점의 y좌표 구호 따지는 방법. 자, 외울 필요 없다고 그림 그리에서 판단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이미 그렸지만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돼요. 자, 따라서 나는 이제 뭐를 할 거냐? 주어진 식을 표준형으로 마찬가지로 바꿀 거예요. 표준형으로 바꾸자. 자, 근데 초고차이 수가 1이니까 계산하기가 좀 편리하죠. 그냥 바로 하면 되겠지.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x 한 다음에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2의 제곱이죠. 4를 더하고 빼자. 그래서 마이너스 k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완전 제곱식.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2분의가 되고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지. 자, 꼭지점의 y좌표 누굽니까? 표준형은 꼬랑지 뜬 숫자가 y좌표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계산 다 했다. 그럼 빨간색 밑줄 친 거 계산하면 k가 2보다 큽니다. 나머지 똑같이. 자,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 돼. 논리과정이 차이만 있지 답은 똑같이 나와야죠. 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연장 수업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 다음 주부터구나. 다음 주 화요일 크리스마스는 수업 안 합니다. 알죠? 얘기했나 모르겠네. 재밌게 노시고. 네, 재밌게 노시고. 논다는 얘기 하기가 제일 싫어, 사실. 뭐 나도 놀 거니까 내일 놀아야지. 재밌게 노시고. 그 다음 주 신정도 놀아요. 화요일이더만. 참 놀복 터졌어요. 재밌게 노시고. 신정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연장 수업이거든. 자, 작년에는 우리 반은 따로 지도를 안 했었는데 요번에 겨울방학 때는 예비 중3이시고 사실 예비 중3이면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알았지? 자, 2학년 때랑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 평소에 놀았던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좀 이제는 자제하고. 왜? 우리는 이제 곧 고등선생님도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고등학교 진도 나가보면은 아, 이게 진짜 어렵구나 라는 걸 느낀단 말이야. 그럼 그것에 너네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겨울방학 숙제를 내드린 거예요. 자, 뭐를 할 거냐면 심쿵 하지 말고 또. 알았어? 나경이는 넘어갈 거니까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나경이도 했으면 해 사실. 나의 반응인지 아니지만 겨울방학 때 문제집을 하나 사세요. 유형서. 뭐를 사냐면 3학년 1학기 거 유형서를 하나 사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뭐를 사요? 그럼 본인이 고르세요. 서점 가서 그냥 골라. 유형서. 개념서 말고 우리 쌤처럼 유형서 있잖아. 그거를 주말에 되도록이면 오늘 내일 서점에 가서 책 하나를 사. 숙제야. 책 사기. 알았죠? 그래서 우리 곧 있으면 여기 3학년 1학기가 끝나잖아. 그럼 이제 앞에 개념이 좀 살짝 감이 떨어질 때가 됐거든. 오케이? 우리는 물론 2월 초부터 최상위 유형 과목, 최상위 수학이라는 책으로 시험을 할 거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1월 중에 복습을 한번 하셔야 돼. 왜냐면 3학년 1학기 내용은 고등학교 내용하고 다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탄탄하게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생님 나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방학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알겠지? 그래서 문제집을 반드시 하나 사. 미션이야. 내가 내주는 방학 숙제. 알겠죠? 다른 거 하나 두 권 해. 진도 빠른 반. 수학 3, 3, 4. 두 권 하는 반도 있어요. 니네는 진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하자. 3, 3. 주말에 이따가 내가 문자도 보낼 거야. 엄마들한테. 알았지? 문제도 꼭 사. 서점 가서. 난이도는 본인이 정해. 사실 너무 쉬운 건 사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 있잖아. 너무 쉽다. 그런 거 사지 말고 문제집을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문제집을 덜컥 사오더라고. 이번에 얘기 안 할 거야. 알지? 본인이 골라서 스스로 풀어. 그래서 정해야 돼. 문제집이 보통 유형서 사면은 출판사마다 다른데요. 보통 1200에서 1500문제 정도 있어요. 문제 개수 적은 걸 사야지 이러지 말고. 알았냐? 내용을 보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럼 제일 적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푸는 거냐면 1월에서 2월 말까지. 1월 1일부터 신정부터 숙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지 마. 2월 25일가 2월 28일까지인가? 자, 그럼 대충 30일, 30일 치면 60일이야.
그럼 1200을 60으로 나눠보세요. 하루에 몇 문제 풀어야 돼? 20문제 풀어야 되지. 일주일 안 풀면 어떻게 돼? 20 곱하기 7, 140문제. 2주 안 풀면 280문제. 막 밀리겠죠? 작년에 이거 시켜봤더니 애들이 난리도 아니더라고. 내가 수업 때마다 얘들아 이틀 안 한 사람 60문제 밀린 거야. 걔네 1500문제짜리 풀어. 더 많이. 되겠어? 무슨 일이 아니야. 알았냐? 니네 일이 해야지.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의무 과목으로 막 억지로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3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주말에 꼭 사세요. 문제집을 사서 반드시 매일 20문제씩 풀어. 언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매일 과제 20문제씩 풀어. 그리고 채점하고 고치는 거까지 다 해. 답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 수정해. 내 해설 봐도 모르겠다.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풀어줄게. 알았지? 내가 전국에 있는 수학 문제 다 풀 수 있어. 중학교 거. 그래 어쩌지 중학교 거. 사실 중학교는 산수야. 미안합니다. 중학교는 산수야. 너무 쉬워 중학교는. 알겠어요? 니네 학교 내신 문제 시험지 딱 보잖아? 1분에 1문제 한 문제씩 풀어. 솔직히 말해서. 별별량에 있는 문제 빼면 너무 쉬워. 다 푸는데 20분도 안 걸려 사실. 미안해. 내 생각에. 근데 그 정도로 중학교 수학은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3학년 1학기 거는 탄탄하게 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미션을 내리는 거야. 알겠지? 자, 반드시 이번 주말에 자, 올해가 가기 전에 문제집을 하나 사세요. 유형서 사세요. 개념서 사지 마세요. 개념서 문제 개수 정말 적다. 선생님, 저 개념이 부족해서 개념서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와. 복사해줄게. 그런 짓을 하지 마시고 유형서를 사세요. 꼭 사서 하루에 20문제씩 푸는 게 좀 힘들면 이번 주말에 사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 그럼 10일 정도 미리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면 부담이 없지. 선생님, 저는 일주일치 몰아서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돼요. 매주 토요일 날 20 곱하기 7이니까 140문제씩 풀면 돼요. 그렇게 해도 돼. 계획은 본인이 세워. 본인 취향이에요. 나는 그냥 수학 선생님이니까 하루에 20문제 평균으로 풀어라 라고 한 거야. 근데 계획은 본인이 세워. 선생님, 저는 2월 마지막 주에 몰아서 다 풀게요. 절대로 못해요. 불가능해 그거는. 니네 의지로 할 수 없어. 나는 해. 나는 해. 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데 니네는 그럴 수 없으니까 현실적인 제한. 매주 토요일 140문제. 자, 1500문제짜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210문제가 돼요. 1200문제짜리 사야겠다. 이러지 말고 문제집의 퀄리티를 보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싶은 걸 고르라고. 자, 그리고 참고로 문제집 고를 때 우리가 심화교재를 최상위 수학을 할 거야. 이거 왜 적어주냐면 이건 사지 말라고. 학원에서 할 거니까.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일품보다 근데 쉬워. 우리 원래 일품 했잖아. 일품에서 왜 바꿨냐면 이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바꾸자고 했어. 우리 반은 이걸로 할 거야. 장점, 문제의 난이도가 일품보다 쉬워요. 단점, 뭘까? 문제 양이 좀 많아. 한 100문제 많아. 근데 이게 나아. 내가 보기에. 자, 그래서 이걸 바꿀 거니까 이거보다 좀 쉬운 문제집을 사. 근데 난이도는 결정을 본인이 하죠. 딱 보면 일단 일품이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본인이 하나 골라. 꼭 해야 돼. 방학 숙제입니다. 언제 제출하면 되냐면 3월 첫 수업. 니네 3일절도 화요일인가? 3일절 빨간 날이죠? 금요일이네. 그래서 자, 그날 첫 수업이 3월 2일이네요. 3월 2일. 토요일이다, 토요일. 그래서 밀린 사람은 3일절을 부랴부랴 풀겠지, 이제 또. 뻔하가 아니잖아. 반 이상은 그 주에 막 빨리 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할 거다. 자, 알았죠? 여러분들은 특히나 본방학 없는 학교 있지? 쭉 쉬는 학교 있죠? 아닌 학교도 있지만 그럴 때 풀란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꼭 하세요. 여러분들 본방학장 학기 중일 때는 학원도 정상 수업. 그럼 학원에 있는 시간도 짧고 학교도 안 가. 그럼 집에 있는 시간이 무진장 길지. 그때 하시는 거 아니야. 알겠죠? 계획적으로 풀어.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분명히 의미를 얘기했어요. 안 하면 본인만 손해야. 니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담임 맡고 있는 반 다 해. 심지어 예비 중이 애들도 해. 걔네도 해. 니네만 하는 거야. 모든 반 다 시켜. 여름방학 때는 안 시키는데 겨울방학 때는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따가 문제 보내드릴게. 자, 하자. 그러면 하나 내용이 남았어.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딩도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A와 B와 C의 부호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아무래도 좀 제일 중요해요. 자, 이거 선생님이 매번 수업할 때마다 약간씩 좀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또 바꿨어. 작년에보다는. 자, 그래서 자, 노트 필기를 좀 잘해. 알았지? 자, 내가 이렇게 필기할 거예요. 가운데쯤에다가 식을 하나 쓰고 요 식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좌우 아래쪽에다가 내용을 쓸 거니까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한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써. 알지? 옆에 쓸 공간을 좀 남겨놓어. 알았죠? 자, 가운데쯤에다. 자, 그때 A, B, C의 부호 따지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씩 해보자. 천천히 할게. 자, 먼저 A. 자, A에 관한 특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뭐지? A가 뭐였어? 최고차항의 개수? 우리가 표준형 공부했을 때 A의 역할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죠. 자, 이런 거였죠. 자,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이랑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자.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자, 아래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일 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지. 자,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구나 라는 걸 이미 공부했어. 자, 그럼 분석하면 끝났죠? 따라서 A의 역할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자, 첫 단원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네오박스 이쁘게 쳐놓자. 자, A는 끝났습니다. 자, 근데 B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B 하기에 앞서서 C 먼저 하자. 자, 현재 써있는 C는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이죠. 그럼 C의 역할은 아까 말한 대로 상수항이기 때문에 Y절편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공부했다. 자, 그럼 Y절편은 Y축과의 교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봤을 때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다. 자, 아래로 볼록으로만 표시해 볼게요. 야, Y절편도 숫자고 당연히 부호가 있겠지. 그럼 경우의 수가 뭐가 있냐? 양수일 때. 다시 말하면 Y축과의 교점이 양수 쪽에 만날 때. 그 다음에 0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원점일 때. 그 다음에 Y절편의 부호가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호가 나타나는데 자, 그럼 C를 한번 표현해보자. C가 Y절편이라며? 자, 그럼 현재 상태일 때는 부호가 양수니까 당연히 C값이 양수가 되겠죠? 현재 상태는 0이니까 C값도 0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음수 쪽에서 만났으니까 C의 부호가 음수겠죠. 자, 그럼 결론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 C의 역할은 Y절편의 부호겠지. 자, A랑 C랑 B랑 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자, 제일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게 이제 B입니다. B. 자, B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 아까 말한 게 2차 함수가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라고 했지. 자, 문제가 걔랑 좀 친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아까 말한 게 축의 방정식의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였죠. 그렇죠? 이건 아까 외우라고 내가 했던 거야. 그랬을 때 축의 방정식의 부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부호는 숫자의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y절편의 부호의 경우의 수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축의 부호도 경우의 수가 뭐밖에 없겠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세 개밖에 없겠지. 자, 이런 거야. x는 2가 될 수도 있고 x는 0이 될 수도 있고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부호가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저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첫 번째 사건 양수라면, 두 번째 사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일 때, 자, 세 번째 사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존재하겠지. 숫자 개념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걸 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위에 것부터 하나씩 해보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2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말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했을 때. 자, 계산이야 그냥. 얘도 계산해보면 얘는 2a분의 b가 0인 거고, 자, 얘는요 2a분의 b가 이번에는 양수라는 뜻이지. 자, 이해하고 나머지는 외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저걸 해석해보자. 이렇게 되겠지. 부등식이야 지금. 양변에 음수를 곱하지만 않으면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양변에 몽땅 다 2를 곱해봐. 그럼 이렇게 되지. a분의 b가 양수지. 음수지. 어이구. 부등호가 안 뒤집어진다면서 뒤집어 놓고 가자는데. 자, 얘는 a분의 b가 그냥 0이지. 얘는 a분의 b가 0보다 크다라고 계산되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해석해볼래? 이 식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식 계산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 곱하기 b가 0보다 클 때. 이거 의미 뭐야? a와 b의 부호가 같다지. a 곱하기 b가 0보다 같다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지.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럼 그때 또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 분수 모양으로. 해석해보자. 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뜻이 뭐예요? 얘가 음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음수라는 얘기는 분자 분모에 있는 숫자가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른 거지. 자, 그럼 결론이야.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얘부터 해보자.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분의 b가 양수고, 그 말은 a와 b의 부호가 얘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얘는요? a분의 b가 빵이래. 분수가 빵이래. 그럼 반드시 뭐가 빵이 돼야 돼? 야, 분모에 있는 a가 0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건 정의하지 않지? 자,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a는 0이 되면 안 되냐? 단원 이름이 뭐예요? 이차함수죠. 이차함수는 얘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제일 첫날에 첫 시간에 첫마디였잖아. 그런 것 때문에라도 a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자, 그럼 뭐냐면 얘는 반드시 b가 0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밖에 없지. 자, 색깔 구분을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보자. 처음과 끝만 볼래요? 마이너스 2a분의 b, 다시 말하면 축의 방정의 숫자가 양수라는 얘기는 결론이 뭐야? a와 b 부호가 다르대. 축의 방정의 숫자가 음수라는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같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함수는 아무래도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래로 블록으로만 얘기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축의 위치는 무조건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 케이스라고 했잖아. 그럼 양수라는 얘기는 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x는 2 같은 거야. x는 이 그림 어떻게 그려요?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그렸지. y축하고 평행하게.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축 하나 그려놓고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얘가 0보다 클 때란 말이야. 오케이? 자, 요것만 쓸게. 그 다음에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에는, 자, 그게 뭐냐면 축의 방정의 숫자가 음수일 때지. 그 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이라는 얘기는 x는 0 같은 거야. 자, x는 0은 무슨 축이었어요? y축이었죠. 그럼 걔는 그냥 y축이 곧 축일 때라는 뜻이야. 이렇게 사건이 세 가지밖에 없다. 알겠어요?
그럼 아래로 블록을 표시하면은 축이 있으니까 그냥 아래로 블록 3개를 그려. 자, 총 3개를 그렸다. 자, 결론 짓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산 생각해보자. 축이 왼쪽에 있대. 축의 방정의 숫자가 0보다 작대. 그럼 부호가 어때? A와 B의 부호가 같대. 자, 여기다 쓰자. 그래서 결론은 A와 B의 부호가 같다. 자, 이렇게 말 쓸 시간 쓰지 말자. 자, 얘는 축의 방정식이 양수일 때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그랬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숫자가 0이면 반드시 뭐가 0이야? B가 0이야. 자, 그럼 결론은 나왔는데요. 좀 외우기 편리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내가 나름 좀 만들어봤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자주 쓰시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유치. 소공식만큼 유치. 소공식이 왜 소공식이었어? 시옷 5 글자가 보여서 소공식이었잖아. 얘도 그만큼 유치. 잘 봐. A, 지금 핵심이 뭐예요? A와 B의 부호가 같냐 다르냐만 일단 빨간색만 보죠. A와 B의 부호가 같냐 다르냐가 일단 핵심 아니냐? 그러면 이때는 A하고 B의 부호가 어때? 같지. 근데 축이 어디 있어요? Y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지. 자, 얘는 굳이 유치하게 표현하면 왼쪽에 있지. 얘는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데 부호가 같아. 그래서 한자성어를 만들어서 왼좌. 근데 A와 B의 부호가 어때? 같지. 그래서 같을 동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축이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오른 우. 근데 A와 B의 부호가 아까 어떻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죠.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다를 이. 자,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게 좌동 우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자, 니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에서 요 그림이야. 알겠지? 좌동 우이. 꼭 기억하자. 자, 그럼 선생님 얘는 왜 무시해요? 자, 얘는 그냥 특징적인 게 얘랑 얘 제외하면은 막 그렇게 재밌진 않아서 그냥 강조만 해놨을 뿐이지 세트로 먹진 않았어. 얘일 때는 그냥 얘는 그냥 B가 0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 맞죠? 근데 외우긴 해야지 당연히. 니네가 좀 외워야 되는 건 왼쪽에 축이 있으면 좌동, 오른쪽에 축이 있으면 우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알겠나? 자, 그럼 결론. 지금까지 떠든 건 B 때문에 떠든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따라서 자, B는 뭐를 결정하냐면 축의 뭐를 결정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Y축 자기 자신이에요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라는 게 결론이다. 자, 그거의 핵심은 좌동우. 자, 알겠습니까? 자, 이 표가 엄청 중요해. 알았지? 이 표가. 그래서 좀 자리가 없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네모를 쫙 치세요. 이렇게 네모를 다 치세요. 그렇죠? 네모 박스 3개가 아주 중요한 거야. 이쁘게 잘 쳐놔.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래? 아까 우리가 그 제일 처음에 예제 썼던 것 중에 자, 이거 맨 처음 예제거든? 자, 이거 쓰지 마시고 아까 처음 예제가 이거였다? 이거 아까 내가 그래프도 그려봤지.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면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야. 축이 여기쯤 있다고. 아까 이렇게 그렸어요 우리. 그럼 지금 말한 거 한번 대입해볼래? 원칙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 찾고 y절편 찾아가지고 축도 찾아가지고 이쁘게 그리는 게 정석인데 대략적으로 그려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림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좀 빨리 한번 판단해보자. 얘들아 잘 보세요. ABC의 역할을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A가 2인데 양수죠. B가 10인데 양수죠. C가 마이너스 5인데 음수죠. 그럼 현재 정보를 갖고 이 그래프를 추정해 볼 수도 있어. 좀 어려워요. 저걸 다 알아야 돼. 그럼 첫 번째,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라는 사실 알지? 자, 이 문제 한 번 더 쓰세요. 그냥. 그 개념 쓴 거, 이거 개념 쓴 거 밑에다가 한 번 더 쓰세요. 자, B가 양수이기 때문에 C부터 얘기하자. C가 음수이기 때문에 Y절편의 부호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A하고 B를 잘 보세요. A하고 B의 부호가 양수로 똑같죠? 부호가 똑같아. 부호가
똑같아. 그러면 좌동, 우이 중에서 뭐에 해당하겠어요? 좌동에 해당하겠지. 동이 뭐였어? A와 B의 부호가 같습니다라는 뜻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축의 위치가 어디 있어? 자, 잘 읽었다. 축의 위치가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Y축보다 왼쪽. 자, 전부 다 캐냈잖아. 그럴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자, 이거 그리지 말고 요것만 그려. 알았지? 요건 그리지 마. 알았지? 자, 비교만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릴 거야. 두 번째, 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어딘지 모르겠으나 왼쪽 아웃에서 축 하나 그어. 얘가 축이야. 여기에다가 아래로 볼록을 막 그릴 거야. 이해됐니? 근데 Y절편이 어디 있대요? 음수래요. 음수란 얘기는 Y축 중에서 한 여기쯤 만나겠네. 근데 아래로 볼록이래.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내려갔다가 축을 지나서 올라가는데 Y절편 탁 지나가야 되겠지. 그럼 얘랑 그림의 구조가 어때? 아주 비슷하죠? 그쵸? 자, 물론 얘보다는 조금 덜 디테일하게 그린 거야. 여기에 뭐 표현 안 했죠? 꼭지점의 좌표를 표현 안 했잖아. 얘는 아까 우리 계산했을 때 표현했었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이었나? 이렇게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3,였나?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그리면 완전 디테일하게 표현한 건 사실은 아니야. 근데 그림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안 그려도 되는 문제라면 좌동우의 개념만 써서 아주 빠르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얘는 그림만 대충 그려서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풀어가요. 어쩔 수 없어. 함수는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B단계 풀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나씩 다 할 거예요. 이 문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예제 몇 개만 하면 되거든? 자, A단계에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ABC의 부호를 따져보자. 입니다. 자, 그래프를 해석해보자. 첫 번째, 아래로 볼록이네요. 그러면 A의 부호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겠지. 근데 바로 나오지. 두 번째, C부터 해보자. C는 Y절편이시래. 근데 어디서 만났어? Y축의 양수 쪽에서 만났지. 그러기 때문에 C도 양수지. 자, 그 다음에 축이 어디 있어요? Y축보다 오른쪽에 있네요. 자, 안 지웠어.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좌동 우이었죠. 자, 오른쪽에 있을 때는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A가 양수면 B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부호 찾는 거야. 간단하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보자. 내신 문제는 당연히 저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식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1. 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 첫 번째, a 곱하기 c의 부호를 따져보래. 두 번째, a 곱하기 b의 부호를 따져보래. 세 번째, c분의 b의 부호를 따져보고, 자, 네 번째, a-b 플러스 c의 부호를 따져보고, 다섯 번째, 내신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c의 부호를 한번 따져봐요. 자, 하나씩 해보자. 자, 그림 보고 마찬가지로 쟤처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를 볼록이니까 a의 부호는 양수인 거 이해됐죠? 자, y축하고의 교점이 x축보다 아래에서 만났으니까 c의 부호는 음수인 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축이 어디 있어? 마찬가지로 x축보다 아니 y축보다 왼쪽에 있지. 아 오른쪽에 있지. 왼쪽 오른쪽에 헷갈린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좌동 우이 우이에 해당하네. 그럼 부호가 A하고의 부호가 달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B의 부호는 음수가 돼야 돼. 자, 몇 번 해보면 요거까지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C의 부호를 따져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A하고 C, A, B, C를 봤을 때 A가 양수고 C가 음수니까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부호가 음수겠지. 자,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A 곱하기 B의 부호도 음수겠지. C가 음수고 B도 음수지. 그러면 두 개분의 두 개니까 자, 이렇게 되게 얘는 양수겠네. 자, 문제는 이거 두 개입니다. 처음이니까 막힐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A 1번, 2번, 3번을 그냥 A와 B와 C의 부호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자, 뒤에 봐봐. 무슨 문제가 됩니까? 보세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C가 음수야. 질문 하나 해볼게. 얘가 만약에 양수면 전체 부호는 뭘까요? 양수에서 잘 봐도 숫자 개념이야. 이 현재 상태에서는 양수에서 음수를 뺐어.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면 여기까지는 전체 부호가 뭐야? 양수죠. 근데 양수를 더 더했다? 그럼 전체 부호는 뭐예요? 양수지. 그럼 얘는 100% 0보다 커.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근데 음수야. 내가 아까 여기까지 계산한 거 100% 양수라고 그랬죠. 음수를 뺐다?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이해됐어? 심지어 0이 될 수도 있지. 몰라. 그래서 얘는 부호로 계산하는 보기가 아니야. 부호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 모르거든. 어떻게 할까요? 자, 이래서 문제에 마이너스 1하고 2를 써준 거예요. 이게 왜 있을까 의심을 해야지 사실은. 자, 수학의 진리는 이래. 필요 없는 조건은 문제에서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페이크를 주려고 일부러 쓸데없는 걸 써드리기도 하지만 교재에 있는 문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봐봐. 얘의 의미가 뭐니? 마이너스 2를 그래프에다가 대입하면 y-값의 부호가 음수, 아니 자꾸 부호를 이렇게 자꾸 헷갈리냐? 양수라는 거죠. 자, 그럼 의미가 뭐야? 얘는 f-1 값이 양수라는 뜻이지.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양수라는 뜻이지. 근데 얘는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야. 다시 말하면 f 이 값이 음수라는 의미를 그래프에 숨겨놓은 거야. 이해됐니? 그럼 왜 써줬을까? a-b 더하기 c라는 모양을 어디서 찾냐면 얘에서 찾아요. 이 전체식을 fx라고 해.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되죠.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되죠. 똑같이 나오지. 자, 아까 뭐라 그랬어? f-1이 양수라며. 그럼 얘도 당연히 양수가 돼야지. 자,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요? 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똑같아. 부호만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x에다가 2를 넣으면 자, 넣어볼래? x에다 2면 2의 제곱 곱하기 a b 곱하기 x니까 2b 더하기 c 이렇게 되지. 자, 똑같은 식이 나왔죠? 아까 뭐라 그랬죠? f2 값은 음수입니다. 따라서 얘도 음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문제에 허투루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죠. 얘도 왜 부호만으로 못하는지 알겠어? 볼래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고 C가 음수잖아. 4A-2B의 부호는 얼마일까요? 아, 이거부터 해볼래? 2B 더하기 C는 값이 얼마일까요? B가 음수고 C가 음수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음수 맞지. 근데 얘가 양수야. 만약에 얘가
음수였다면 전체가 음수 맞죠? 100%. 근데 얘는 문제가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음수 맞는데 양수를 더했어.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그래서 얘도 부호만으로 계산을 못해. 알겠죠? 물론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못 만들면 그냥 부호만으로 계산되게끔도 나오더라. 그냥 그건 선생님이 잘못 만든 거야. 내가 보기에. 시험 문제는 다 어떻게 나오냐면 부호로 계산 안 되게 나와. 그게 어려우니까. 그 여기서 이제 또 응용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신 대비할 때는 할 거니까 오늘하는 건좀 불가하는 게 좀 힘들어. 알겠죠? 이거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자, 확인했습니다.